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해설은 3강자로 해설 제 3장을 끝내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풀기 전에 또 여러분과 같이 비록 목소리는 나쁘지만 이 노래를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풍계는 거래의 8요소. 자, 8요소는 자산이 증가와 감소가 있고, 증가 있으니까 이제 반대, 여기는 만약 차변이라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부채 자본 만약에 감소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감소는 차변이 아니라 이제 대변이 되죠. 대변. 감소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은 차변 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개니까 하나, 둘, 3개니까 6개가 되고, 이 비용은 그냥 소멸은 없으니까 그냥 발생만 쓰니까 하나, 둘.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발생만 쓰니까 8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노래를 그냥 부르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외워야 될 노래라 이렇게 보시고, 또 어렵지도 않아요. 뭐 간단하잖아요. 자산이 차변에 있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 있고, 비용은 차변에 있고, 수익은 대변에 있다. 그 말 이제 노래로 만든 건데, 이걸 헷갈리시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42쪽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상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 외상매출금, 2. 미지급금, 3. 받으름, 4. 미수금. 자, 2번은 유동부채죠. 부채입니다. 나머지는 유동자산이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2번. 기업회계 기준상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선급비용, 2번 임차보증금, 3번 미수금, 4. 매출채권. 임차보증금은요, 유동부채도 아니고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문제 3번 한번 보실까요? 문제 3번을 보시면은 1. 사채, 2. 장기차입금. 다른 거 하나 골라내라 그랬어요. 3. 퇴직급여 충당부채. 4번 유동성 장기부채. 자, 사채라든가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전부 다 3개는 뭐이다? 비유동부채예요. 그런데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단기부채라고도 하죠. 이래서 답은 4번이게 되겠습니다. 자, 43쪽을 보십시오. 4번. 이건 그냥 답을 그냥 읽어버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의무와 같은 매출채권을 사용하나 그 밖의 거래에서는 채권에 대하여 미수금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의무 같은 매출채권의 미수금. 미수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보면은 외상 미수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미수금도 외상 대금에 포함시키구나. 신용 거래를 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미수금 또는 받으름. 받으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특히 외상 매출금 이것은 신용 거래. 그래서 영어로는 리시버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5번 이거 중요합니다.
5번 매출채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매출채권은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매출처요. 일반적인 상거래. 중요합니다. 2번 제품을 판 후에 제품이 부셔졌거나 또는 뭐 썩어버렸거나 이런 것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뭘 한다? 할인이라 한다. 아니에요. 애놀이라 그럽니다. 매출 애놀이. 2번이 틀렸군요. 3번 제품이 하자라는 게 뭐예요? 잘못, 흠 이런 걸로 인해서 반품된 매출 환입은 제품의 총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예, 차감한다 하는데 직접 차감합니다. 그게 직접 차감법이에요. 뭐가?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자, 4번 매출채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특히 외상매출은 팔아버리면은 그 소위 말하는 대로 그 차익이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는 사람 없죠. 멍청한 사람 빼고는요. 그러면 일반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뭐 90만 원이나 80만 원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차익이 나오는데 이 갭이 나오는데 이 갭을 우리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냐 그 말입니다.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차변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차변에 그랬으니까 비용은 무슨 차변에 쓰고 부채자본은 대변에 쓰고 자산은 차변에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뭐 제가 얼마든 뭐 차변에 쓴 대변에 쓴 것은 아니라 노래에 나와 있죠. 자, 5번 잘 봐주세요. 이러한 문제는 이해력을 높이는 문제라 상당히 좋은 문제라. 6번 매입 채무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안 하고 싶어요. 외상매입금 지급업이죠. 예. 1번. 자, 7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유동부채니까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잖아요. 답은 3번이네. 미지급법인세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장기란 말이 들어있는 3번이 답 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기업회계 기준상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유동부채가 아니다. 그러면 부채가 아닌 것은 자 보시오. 외상매입금 맞고요. 미지급 맞고요. 단기차입금. 4번 미수금. 미수금은 자산이죠. 부채가 아니죠. 자산이죠. 그 자산 중에 유동자산에 들어가고 또 이 미수금은 당좌자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0번 기업회계 기준상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뭘까요? 사채. 답은 사채입니다. 예수금, 외상매입금, 선수금은 전부 유동부채에 속하고요. 사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예, 답은 3번. 10번의 답은 3번. 자, 여러분 11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2번 유동부채의 개정 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죠. 1번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으로 한다 그랬죠. 이걸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업 지원돼. 예, 있죠. 맞지요. 선수금은 수주공사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이다. 미리 받은 돈이니까는 뭐라 그래요? 계약금치로 준 거. 그리고 착수금 이렇게 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단기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올가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을 한다. 자, 여러분들 단기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올가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1년 이내 단기 차입금은 당좌 차올 맞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상이라 하면 이거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1년 이내니까 맞고 4번이 그럼 정답이 될 텐데 미지급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말이 좀 그러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극길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좋습니다. 자, 4번을 정답으로 하고 상거래가 아닌 거래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은행과 약정에 의해서 당좌이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때 대변에 기여해야 할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럴 때, 자, 상품을 사왔죠. 그렇습니다. 상품 차변에. 대변에 뭐가 들어가나요?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했는데, 사실은 500만 원까지만 쓰기로 했는데 600만 원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뭐예요? 100만 원은 오버한 거죠. 오버한 것을 당좌차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0만 원, 6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당좌차월, 500만 원은 당좌예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당좌차월을 뭐라고 하냐면은 결산에 가서는 당좌차월이라고 계정을 쓰지 않고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계정에다 포함시킵니다. 단기 차입금 계정에 포함시켜요. 여기다 포함시켜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다 포함시킨다?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 계정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여러분 한번 좀 풀어보세요. 좀 약간 재미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가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짜가 뭐예요? 임시 가짜죠. 자, 가수금 하면은 이 가짜는 임시 수익금, 수금한 거죠. 수익금.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부적절한 거 틀린 거. 1번 현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입금되었는데 그 거래 내용이 몰라서 불분명해서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바로 가수금을 처리합니다. 가수금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계정은 임시적,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처리해주는 계정 과목이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우선 가수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이상하네. 한번 분개해 볼까요? 그러죠 뭐. 자, 3번 분개를 해볼게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 10만 원 들어왔는데 대변에 뭐를 한다? 가수금 계정으로 하는데 차변에 가수금 계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변에 가수금 계정을 한다. 그 말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틀렸죠. 차변이 아니고 대변. 4번 거래처나 거래 금액, 계정 과목 등이 사후에 불분명한 경우 그랬어요. 차후 분명해지면 가수금 계정에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면 이 가수금을 분명히 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가수금 돌아왔으면 이제 10만 원에 와서 이제 영업사원이 돌아와가지고 야 그건 상매 출금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가수금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뭐가 남았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어요. 대변으로 내서 없애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계정 과목이 형성되는 겁니다. 남아지는 건 현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남아지죠. 자, 답은 우선 3번이 이제 제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5번 자 평가성 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좀 설명 좀 드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가성 충당금 했어요. 자, 충당금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뭐라고요? 충당금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평가성 충당금이 있고요. 평가성 충당금이 있고 하나는 부채성 충당금이 있습니다. 부채성 충당금. 자,
먼저 좀 요걸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성 충당금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평가성 충당금은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손 한 3개 정도가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은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두 번째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뭐 비품이든 건물이든 이런. 여기는 외상매출금 받으름만 2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있습니다. 건물이나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 이런 것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충당금,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이라고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 좋아요, 그냥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예. 제가 이제 단기 매매증권이랑 유가증권 중에서 이제 단기 매매증권이 있으니까 뭐 그다음 매도 가능증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기 보유증권 평가충당금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부채성 충당금은 어떤 거냐면은 글자 그대로 부채성 충당금은 부채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 대변에 나타나요. 이거 평가 충당금은 바로 그냥 차감시켜 버리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자, 퇴직, 대표적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이제 씁니다. 대부분 이건 충당부채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수선 충당부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선 충당부채. 또 있어요. 판매 보증 충당부채, 뭐 판매 보증 충당부채, 공사 보증 충당부채, 공사 보증하기 위해서 충당부채 설정한 겁니다. 하자 때문에 마일리지, 아까 됐던 마일리지 충당부채, 마일리지 충당부채 뭐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생각나는 것 중에 제품 보증, 제품을 판매 보증하고 제품만 보증하여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을 우리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이 부채성 충당금은요, 여러분 어디다 쓰냐면 이것은 그냥 대변에다 표시합니다. 대변에. 대변에 부채란에 표시하는데, 이 평가성 충당금은 아예 어디로 가냐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죠. 이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대변 아닙니다. 여기는 부채 계정이죠. 대변이. 이 부채 계정에 쓰는데 비해서 여기 차변 계정에서 해당 자산, 자, 잘 보십시오. 해당 자산에서 직접 빼버려요. 직접 차감합니다. 직접 빼버리는,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융부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계정 과목이고요. 계정 과목이고 여기가 금액입니다. 재무 상태표예요. 여기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이 계정 과목 중에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자산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부채, 계정 과목 부채하고 이제 자본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제 금액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형식이. 이건 좀 계정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표시됐어요. 여기에서 평가성 충당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그러면 외상 쭉 이제 현금부터 내려가다 외상 매출금. 그러면 50만 원 있다. 그러면 50만 원. 그럼 대손 충당금은 그냥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는 외상은 또 쓰질 않고 그냥 대손 충당금 이렇게만 써요. 그럼 얼마 있어? 4만 원 있다. 그러면 이제 충당금, 외상매출 빼줬으니까 30, 이제 이 큰 금액은 46만 원. 46 맞죠? 네, 46만 원. 이걸 빼줘요. 이렇게 빼주는 걸 이렇게 밑줄 쳐요. 네, 이렇게 딱 밑줄 쳐서 칸을 쳐가지고 분리해 버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감가상각누계를 볼까요?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 쭉 또 이제 밑으로 가면 건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감가상각누계, 뭐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이 이제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900만 원 건물 있다. 그럼 900만 원. 감가상각을 얼마 했냐 했더니 200만 원 했다. 그래 200만 원 밑에다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빼고 나면 어때요? 이걸 빼면 얼마 남아요? 700만 원 남아죠. 그러면 잔액은 7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하는 여기 나오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을 뭐라고 그런다? 평가성 충당금이라 한다. 이렇게 해요. 이 나머지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뭐 이런 뭐 판매보증 충당금이나 있잖아요. 제품보증 충당금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여기 쭉 쓰다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쓰고 얼마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써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쓰는 걸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가성 충당금은 바로 그냥 해당 계정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5번에 다시 문제 돌아옵니다. 평가성 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제 답이 나와버렸죠. 대손충당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부채성 충당금이죠. 퇴직급여 충당금, 수선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다 부채라고 썼네요. 충당부채라고 썼군요. 자, 16번 부채성 충당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뭐 대손충당금 하나 있네요. 또 있네. 16번, 15번, 16번은 비슷하네요. 그죠? 퇴직급여 공사보증 충당부채. 좀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좀 고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같은 시험 문제군요. 자, 좋아요. 이게 대손충당금, 특별수선 충당부채, 다 충당부채라고 써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채성 충당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손충당금, 이건 뭐예요? 평가성 충당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페이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17페이지 답은 1번이죠? 평가성 충당부채 한번 풀어보십시오. 18번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바꾸고 싶어요. 다음 중 출제한 문제도 좀 바꾸고 싶은 게 다음 중 기타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충당금으로 적합한 것은 뭐냐 했더니 1. 미지급금, 2. 미수금, 3. 손수금, 4. 일수금. 뭐예요? 미수금이 정답이죠. 이걸 기타의 대손,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나 선급금은 기타의 대손충당금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하니까 이건 뭐냐면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출금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충당금 우리 적답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8번까지 자 47페이지 18번까지를 풀었습니다. 잠깐 동안 이제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시고 19분부터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 쉽시다. 수고하셨어요.